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JSP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딴 게 아니라 이 JSP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히 좀 따라오시려고 하면 일단 자바라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JSP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자바라는 언어를 전체 다를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과정까지는 자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울러 HTML5나 4나 상관은 없는데 태그를 시간 짬짬이 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태그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설명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볼 줄 알아야 이 자바 JSP가 어떻게 구동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아울러 이렇게 자바하고 HTML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요 정도 수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바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좀 하시고 넘어오셔야, 이 JSP를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를 마스터하지 않고 자바 JSP로 바로 시작을 하면 거의 소위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자바라는 개념을 자바라는 언어를 반드시 공부하고 요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바를 강의한 거를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이트나 이런데 그 자바를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JSP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실제 JSP라는 거는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의 한 예시입니다. 예시. 여기서 말하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통상 PHP, 그리고 ASP, 그리고 JSP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PHP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 언어도. 괜찮고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바 기술을 쓰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JSP, 그리고 좀 더 진화가 돼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스프링을 이제 스프링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러면서 웹 개발자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JSP를 좀 알고 가는 것과 전혀 모르고 가는 것과는,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PHP라든지 ASP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이전에 보안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JSP가 좀 많이 우수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JSP를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JSP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일자리들을 이제 구하다 보시면 거의 PHP를 이제 구인하는 기업보다는 JSP를 구인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긴 많아요. 실제 제가 현직 지금 직업훈련학교 교사인데 찾아보니까 동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JSP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한번 다음 장은 볼게요. 자, 웹과 JSP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터넷과 웹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 인터넷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TCP/IP라는 TCP 프로토콜이 있고 IP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입니다. 통신 규약.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TCP는 뭐 어떻게 얘는 안정적인 이제 연결 지향적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전 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물망처럼 막 엮여 있잖아요. 여기도 엮여 있고 저기도 엮여 있고 그게 바로 인터넷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IP 번호로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IP 번호와 포트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실제 이런 숫자라는 값보다는 도메인 그죠? 도메인 뭐 네이버라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구글이면 구글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단어적인 것들은 외우기가 우리가 좀 수월하지만 IP는 숫자로 다 네 단위의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다 외우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DNS가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고 딱 치고 들어가면 그거를 IP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게 이제 뭐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웹은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간. 그죠? 그래서 얘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막 공유를 하잖아요. 게시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FTP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정보를 이제 서로 공유하는 공간을 우리가 넓게 말해서 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 바로 이제 웹의 줄임말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www의 약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인터넷이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각각의 특정 포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포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식별해주는 게 이제 포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메일 양식도 있고요. 웹으로 가는 8080 포트, FTP로 가는 21번 포트, 텔넷이 21번인가요? 제가 좀 오래돼서 까먹었네요, 고등에는. 여튼 8080 포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웹 포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어차피 인터넷이 근간이 돼줘야 서로 메일도 보낼 수 있고 파일도 보낼 수 있고 페이지도 공유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이놈 둘이죠. 이제 요즘엔 또 하나가 더 들어왔죠. 앱이라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앱이 이제 모바일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앱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웹에 기본 동작 원리가 있어요. 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나 저나 클라이언트 단들이 많죠. 그죠? 다른 말로 엔드 유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대다수가 서버에 접속을 하죠. 맞습니까? 그럼 서버 안에서 어떠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청하는 걸 우리가 리퀘스트 한다. 그리고 반응을 한다 해서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동작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과 같이 여러 4명이 이렇게 하나의 서버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앱 프로그래밍이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앱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우리가 서버단에다가 회사의 서버단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서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적절한 코드, 즉 이 사용자가 요청했던 코드를 여기서 서버에 전달을 하고 서버에서 막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사용자에게 응답을 해주는 형태가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역할을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웹서버들이 있는데요. 통상 아파치 하고요, 톰캣, 그리고 IIS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톰캣 서버로 실제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웹서버를 우리가 직접 PC, 자기 로컬 PC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직접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입히면 된다는 거죠. 됐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웹의 기본 동작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정적 페이지와 동적 웹페이지 이렇게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적이다라는 뜻이 뭔가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거. 그죠? 움직임이 없는 걸 우리가 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움직임이 있는 거를 우리가 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이나믹하게. 그죠? 그래서 정적 웹페이지란 컴퓨터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바로 HTML이죠. 왜? 얘는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우리가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죠. 뼈대를 만든단 말이죠. 웹페이지를 만들 때. 근데 얘는 HTML만 이용을 하면, 그냥 정적이에요. 그 화면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버튼을 누른다든지, 어떠한 내용을 작성을 한다든지, 좀 동적으로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동적 프로그램을 동적 스크립트를 만드는 언어가 되고요. 그리고 동적 웹페이지, 이거는 이제 저장된 내용을 다른 변수로 가공 처리하여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여기에 구구단을 출력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9라고 입력을 하고, 자, 9구단 출력이라면 딱 변해서 910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페이지가. 그러면 동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버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코드를 등록해 두면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처리를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동적인 웹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PHP, Personal Homepage의 약자고요. ASP, Active Server Page고요. JSP는 Java Server Page죠. 그래서 ASP는 요즘에 이제 거의 안 쓰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PHP는 그래도 쓰는 데가 좀 있고, JSP가 그래도 많이 일단은 찾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버단에서 움직이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HTML은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웹페이지 이런 거 만들 때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PHP나 ASP나 JSP를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리를 해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정적 웹페이지의 동작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적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파일.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잖아요. 하면 웹서버는 여기에 HTML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준비된 이 HTML 파일을 그대로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대로 보여주면 로그인도 하고 어떤 걸 다운로드도 받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요청을 하면 이제 PHP나 뭐 JSP나 이러한 우리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서버가 처리를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일단 정적인 페이지는 어떠한 페이지를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미 준비된 HTML 문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 움직임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정적 페이지의 웹페이지의 동작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에 반해서 동적 웹페이지의 동작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한테 웹페이지를 요청을 하는데 웹서버가 요청을 분석하여 처리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HTML 문서로 생성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성을 해서 얘가 요청에 맞게 정제된, 그죠? 웹서버가 이렇게 분석해서 처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를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클라이언트 엔드 유저가 이제 요청했던 그 내용의 웹페이지를 적절히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동적 웹페이지의 동작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무언가 요청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값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리퀘스트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분석을 해서 막 서버가 막 저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막 프로그램 실행이 돼서 그 결과를 HTML로 이제 문서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습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됐죠? 동적 웹페이지하고 정적 웹페이지의 차이점과 그리고 동작 원리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웹 프로그래밍과 JS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 클라이언트 측 실행 언어와 서버 측 실행 언어로 구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JSP는 서버 측 웹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자바라는 언어를 좀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이제 JSP를 들어오셔야 조금 쉽게 그리고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JSP의 특징. JSP는 서블릿 기술의 확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JSP는 결과론적으로 자바 파일로 구동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JSP 파일로 돌려주거든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못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 서블릿 기술의 확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블릿 파일은 자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JSP는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바의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면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커맨드 패턴이라든지 또 MVC 패턴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거기에 뼈대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금방 캐치해내기가 쉽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용이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울러 JSP는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웹페이지 만들 때 디자인 부분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고, 그리고 백엔드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은 백엔드를 만지는 사람들, 즉 자바 프로그램을 만지는 사람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 서로 빠른 협업을 해서 빠른 개발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JSP로 개발을 하면 코드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고요. 얼마만큼 조건을 잘 주느냐, 얼마만큼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뒤에 가면서 차차 살펴보면 될 겁니다. 이게 뭐 크게 보면 JSP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JSP 페이지의 처리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hello.jsp라고 엔드 유저가 딱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게 되면 JSP 컨테이너라고 있어요. 요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볼 텐데, JS 페이지, 즉 hello.jsp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ello JSP.java 파일로 서블리 프로그램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자바 파일이잖아요. 그죠? 자바 파일은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 확장자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JSP가 서블릿 실행응답 해서 이제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공된 HTML 문서로 이제 이렇게 웹브라우저 이제 엔드 유저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JSP 페이지로 이제 들어왔을 때 처리 과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이해 가시나요?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JSP 페이지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JSP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엔드 유저 단에서 hello JSP가 들어오게 되면 컴포넌트,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에 의해서 먼저 번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바 파일이 이제 서블리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컴파일이 되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딩 및 초기화가 이루어져요. JSP init이라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JSP 서비스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해주면서 서비스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응답을 해주면서 비로소 JSP destroy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소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JSP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번역,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로딩 및 초기화를 이제 init 메서드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이 돼서 서비스를 이제 응답을 해주고, 리스판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JSP destroy 해서 소멸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JSP 생명 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이제 우리가 JSP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요 세 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된 관계로 하나 내용을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치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같이 개발 환경을 구성하도록 하죠. 자, 먼저 JSP 개발 환경 도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도 추가가 될 겁니다. MySQL을 사용을 해서 DB를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놔두고요. JSP의 개발 환경 툴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 자바 파일을 이게 바로 자바 디벨로프먼트 킷의 약자로 자바 개발 도구입니다. 이거는 오라클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JSP는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JSP라든지 이런 서블릿 파일들을 이제 구동을 시키는 그러한 서버가 바로 이제 톰캣 서버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버와 이렇게 디벨로프먼트 키트 이제 JDK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클립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자바를 개발할 수도 있고 JSP도 만들 수가 있고 HTML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이클립스를 통합 환경으로 이용을 하면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요걸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SE 버전이 아니라 EE 버전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튼 자바 개발 환경 JDK, JSP는 HTML 코드 내에서 자바 코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바 개발 도구인 JDK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웹서버, 톰캣,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웹페이지가 실행되어 웹브라우저에 띄워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석해주는, 그죠? 해석해주기 위해서 웹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JSP 웹 컨테이너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톰캣입니다. 톰캣은 왜 유명하냐면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로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는 JSP 코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컴파일, 번역, 그리고 이제 클래스 파일로 만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류를 검사를 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 즉 IDE로 우리가 개발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클립스를 선택하여 설치를 할 겁니다. 자바를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셔서 JDK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점 하나하나 계속 JSP에 대한 문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움직이는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세 번째 장에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제 설치된 개발 환경에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구동을 시키는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한 작업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